첫 번째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도착했고요. 매수가는 23,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네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선을 또다시 내어주게 됐습니다. 9,9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관련해서 특별한 뉴스가 전해지는 것도 없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와는 꽤나 벌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제주 반도체는 지금 자리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평단이 2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실수죠.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보통 항상 이제 가장 많이 들리는 게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을 많이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막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여전히 좋다, 계속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을 그냥 생각 없이 사요. 근데 그렇게 하고 손절가라도 잡으면 좋은데 손절가 안 잡고 이제 처음에는 빠져도 이제 방송에서 계속 뭐 반도체 이래도 괜찮을까? 다들 뭐 반도체 산업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냥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 좀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평단이 한 23,000원까지 내려온 것 같거든요. 한 23,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아마 23,000원 라인에서 매수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위에서 샀다가 추매 한번 해가지고 평단 23,000원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지금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거 시장에서, 그러니까 작년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 쏠림 시장이었어요. 수급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지가 않은데 특정 섹터로만 돈이 집중되면서 시장 지수는 어렴풋이 오르는 것 같은데 정작 대부분의 중소형 종목들은 빠지는. 사실 작년 시장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시장 지수 자체는 연초 대비 많이 올라갔었지만 내 종목이 올라가는 느낌은 못 받았을 거예요. 그게 이런 수급 고임 때문인데 그런 수급 고임 과정 속에서 제주 반도체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의 고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뭐 먼 미래가 되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관련주들 요즘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서 좀 슈팅이 자주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일봉상 60일선 건드리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만간 한 12,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있는 분들 차트 한번 싹 돌려보셔도 좋아요. 제가 한미반도체를 추천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이유였고 60일선을 돌파 시도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반도체가 순환매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순환매라는 건 이 종목, 특정 종목 한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60일선 뚫고 슈팅 한번 나오고 조정 줄 때 다른 반도체 슈팅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고점을 올려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23,000원에 물려 있으면 이거를 솔직히 제가 뭐 그냥 그런 여러분들의 현금이나 이런 거 지금 얼마 있을지 생각 안 하고 그냥 12,000원 아래로 평단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속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23,000원의 비중이 10%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10%를 더 담아서 평단을 낮춘다고 한들 지금 평단이 그러면 17,000원? 1배수 추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평단 구간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중 20%가 담기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주 반도체의 비중을 20%만큼 담을 만큼 이 반도체가 매력적이고 다른 반도체 대비 안 올랐는가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저라면 이 제주 반도체가 추매는 필요한 종목은 맞지만 지금 반도체의 분위기가 다 괜찮기 때문에 하다못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낙폭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저라면 제주 반도체에 추매할 돈을 가지고 차라리 뭐 삼성전자라든지 좀 더 우량한 반도체 관련주를 사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제주 반도체를 조금씩 정리해 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도 좀 병행을 하셔야 될 게 일단은 제주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11,500원, 11,800원 이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여기 찍고 윗꼬리 달고 밀린 다음에 다시 60일선 딛고 재상승할 가능성 높거든요. 손실 엄청 큰 거 알아요. 마이너스 50%예요. 12,000원 와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의 일부라도 손절치고 밑에서 그걸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내 평단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뻔히 보이는 저항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잡고를 반복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무서워서 못 하시니까 처음에 한두 주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한두 주라도 저항인 것 같은데 하면 팔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밀리면 다시 사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매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18,000원 아래로 평단 낮춰놓고 끌고 가시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시장 지수가 나오면 시장 지수가 오르면 12,000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차라리 제주 반도체보다는 다른 반도체 섹터,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로 수익을 보시고 수익 보신 만큼 이 종목을 잘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주셨고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병행해 볼 방법이 중간중간에 뻔히 보이는 이 저항 구간대에서 조금씩 물량 덜어내고 또 아래 저점에서 사면서 그만큼 단가 조절도 병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전략 잘 세우셔서 탈출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는 유튜브 채팅 받아보겠습니다. 착해 빠졌어님 반갑습니다. 저희 SKC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1만 6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시라고 하시네요. 언제 팔아야 할지 그 목표가 설정을 저에게 부탁 주셨는데요. 어제까지 6거래 연속 올랐었는데 오늘은 눌렸습니다. 2.97% 하락하면서 15만 6,800원짜리에 와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이십니다. 항상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릇대로 먹는 거다라는 표현을 주시곤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디까지 봐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러워요. 부러워요. 갑자기 진심이 네.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SKC가 오른 이유는 또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이게 어저께 이 정도까지 상승할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원래 조정이 한번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투심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유리기판 이슈가 등장하면서 유리기판 쪽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과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리기판이 앞으로 뭐 시장을 바꿀 만한 그런 산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 반도체 순환매 시장에서 어제 좀 과한 상승폭이 나오고 어제 갭든 종목들이 또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금 요즘 시장 한번 보시면 반도체가 하락하다가 61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SK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KN솔이라던가 최근에 올라갔던 반도체 그 섹터들 다 보시면 전부 다 지금 제가 말한 딱 그런 패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운이 좋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어저께 원래는 시장이 조정을 줄 날이었는데 마침 시장에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유리기판 이슈가 등장하면서 그쪽으로 과하게 돈이 쏠린 거거든요. 자, 덕분에 갭 상승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갭짜리는 어차피 메꿔요. 그냥 이거는 안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메꿔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내가 차라리 지금 널널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특정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줄이고 차라리 여기서 갭 메꾸면 다시 잡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보통 갭의 특성은 위에 있는 갭을 메꾸면 저항이 돼서 좀 밀리고요. 아래에 있는 갭자리를 메꾸게 되면은 여기서 반발 매수세가 나오게 돼요. 자, 차트적인 관점으로 봐도 최근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얼추 14만 원짜리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 고점을 갱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주가는 올라가게 돼요.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갔어야 돼. 오늘 만약에 월요일 날도 기대를 해볼 만했을 기대가 됐으려면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 일봉에서 이 자리는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어찌됐든 주봉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을 지키고 있는 만큼 한 15만 원 정도? 15만 2천 원? 15만 2천 원 정도 라인. 15만 2천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자기 그릇대로 좀 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지선을 바꿔가면서 끌고 가는 거고 15만 2천 원을 만약에 이탈했다. 그렇다는 소리는 14만 원까지 눌렸다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수익권이니까 절반 정도 비중 줄여놓고 아랫갭자리 메꾸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닉네임을 잘못 읽었었네요. 착해 빠졌어가 아니라 착해 삐졌어님. 수익 보시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지라인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15만 2천 원 깨지 않는다면 더 끌고 가 보시고요. 만약에 이 선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7만 8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네요. 지금 수익 중인데 익절하고 물린 종목 물 타고 싶은데 바른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기아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기아도 2.33%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종가는 10만 5,600원입니다. 수익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목표가 우선 설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대로 더 끌고 갈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나을지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좀 조금 올라가면 이제 얼렁 팔아버리고 내가 물린 것들 추매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만약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초입일지 아니면 지금 횡보장일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은 못하지만 보통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잘 올라가면 대충 먹고 팔아요. 약간 수익이면 바로 팔고 또 딴 거 사고 이런 식으로 종목 교체를 되게 자주 하게 되는데 보통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엇박자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이 상승장 초입부일지 아니면 횡보장일지 확답할 수 없는 만큼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뭐 급하게 매도할 생각보다는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면 7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신 거면 진짜 옛날에 사신 거거든요. 13만 원일 때도 안 파셨던 건데 지금 팔라 그러면 팔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이제 물론 이게 여기가 고점일지 아닐지 뭐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차트 패턴 같은 거를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한번 고점을 맞고 밀렸을 때는 이런 거를 보통 쌍봉 패턴이라고 해서 이럴 때 이 아래 넥라인을 이탈하면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차트 공부도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은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놓치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자동차 관련주가 뭐 엄청나게 매력적인 산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기아, 현대차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장지수, 코스피 지수와 그래도 흐름을 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산업 분야를 떠나서 그냥 시장지수 올라가면 현대차나 기아차도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현대차가 이번에 뭐 우리도 로봇이라던가 AI,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현대랑 기아가 좀 관심을 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힘들었던 61선을 돌파했거든요. 지금 기아차가 무너졌던 게 61선 이탈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는 게 원래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겨우겨우 뚫고 위로 올라가서 지금 추세를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241선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 11만 2천 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차피 좀 긴 시간 기다리셨으니까 11만 2천 원 정도 이 라인까지는 그냥 끌고 가볼 것 같아요.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팔고 손실 중인 종목을 추매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제 추매라는 것도 지금 섹터에 맞는 종목을 추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맞지 않는 종목이 손실 크다고 추매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에서 아쉬울 수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잘 가는데 반도체 수익 중인 종목을 팔아서 예를 들어 지금 안 가고 있는 뭐 항공 섹터에 추매를 한다. 이러면 좀 아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목마다 우선순위를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고 내가 마음 편하게 추매, 그냥 아무거나 추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코스피가 한 2,700에서 2,800 정도 선까지 올라오고 나면 그때는 정말 아무거나 추매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매보다는 차라리 신규 진입,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 신규 진입해서 매매를 하시고 거기서 생긴 수익으로 물렸던 종목을 조금 줄여나가던가 이게 훨씬 현명한 대응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끌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1만 2천 원까지는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는데 다른 종목들 추매할 때 우선순위 잘 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신규 진입,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서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착한 암소마을님 어서 오세요. 비츠로테크 보내주셨고 매수가 9,800원, 비중 5%십니다. 구조대 올까요? 탈출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8,000원대도 한번 터치를 했었고요. 우선 종가 기준으로는 6.02% 오르면서 7,930원에 마감했습니다. 봐보니까 적어도 반년 이상 이 종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우리 착한 암소마을님 구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체스 최애 종목이라고 몇 개가 있는데 코리아 FT랑 비츠로테크랑 뭐 티플렉스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츠로테크가 과거에 그 초전도체 이슈를 묻으면서 약간 그 색깔 얘가 좀 이상해졌거든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닌데 그 너무 자극적인 테마색을 묻고 가면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종목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금 자리를 잡고 제정신 차리려는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매 한 번 정도만 하시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 지금 9,800원이 평단가라고 하셨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거 9,800원에 이걸 9,800원에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한번 사고 밀려서 한 차례 추매한 다음에 폭락하니까 그다음부터 손 놓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해요. 자,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 딱 봐도 비츠로테크 거래량이 터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진 시점이 다 이때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츠로테크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거진 다 10,000원에서 12,000원 뭐 이럴 때 물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평단가보다 살짝 아래인 9,800원인 건 다행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평단을 한 차례 더 낮출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비츠로테크가 우주항공 관련해서 움직였던 대장격인 종목이에요. 근데 초전도체 생 묻으면서 지금 다른 우주항공 다 가는데 혼자 약간 바보바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락 추세는 끝나고 지금 단기 박스권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츠로테크는. 자, 보통 추세라는 건 상승 추세 그리고 바로 하락 추세로 연결되진 않아요. 중간에 횡보 추세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횡보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정말 화끈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끔찍하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츠로테크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꽤나 긴 시간 작년 8월부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좀 그으면서 움직였어요. 이때는 뭐 특이하게 시장 밀리면서 빠진 거니까 예외로 둔다면 보통 6,500원에서 한 7,800원 이 정도 라인으로 계속 비츠로테크가 움직였거든요. 항상 윗꼬리만 뺐어요. 한 7,800원 라인만 오면 항상 윗꼬리를 달면서 밀렸던 종목인데 자, 이번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나쁘지 않았고요. 원래 윗꼬리를 달았어야 할 라인에서 윗꼬리를 안 달고 버텼다라는 건 악성 매물대 대부분을 소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241선 이 저항에 막혀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절반 정도 조정을 주고 다음번에 재돌파 시도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추매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제 추매를 하느냐? 지금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바로 뚫고 올라가면 지금이 완전 잘 추매한 거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상승폭의 절반을 조정주는 120에서까지 7,200원까지 조정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추매했다가 뭔가 10% 정도 손실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7,250원 정도 라인이 오면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올라갔어. 그냥 올라가면 241선 위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00원 라인이죠. 한 8,230원 라인에서 이 종목이 한 2, 3거래일 정도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추매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평단이 9,800원이셨으니까 대략적으로 9,000원 아래까지도 내려오시겠죠.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다음번 상승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근데 추매할 여력은 없어요.
제가 지금 다른 종목 사기도 바쁜데 비트로테크 얘 진절머리 나서 얘는 추매 안 할래요 하신다면 구간 대응이라도 하세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솔직히 지금 비트로테크 보면 윗꼬리 이렇게 빼는 거 많았잖아요. 내가 손실이어도 만약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얘는 241선 부근에서 항상 밀리네. 뭐 예를 들어 줄이고 다시 사고 줄이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내가 몇 번 했다라고 하면 훨씬 지금보다 상황은 좋아졌겠죠. 근데 물론 이것도 결과론적인 소리긴 한데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추매하지 않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주봉상 241선 8,400원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을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서 한번 밀릴 가능성 높으니까 8,400원에서 내가 손실이어도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밀리면 그걸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수량만큼은 수익이겠죠. 이거를 반복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내가 굳이 추매 안 해도 그 손실 다 복구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차트는 볼 줄 아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이렇게 좀 살짝 구간 대응 터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착한 암소마을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로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다고 전망 주셨는데요. 지금 악성 매물대 소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7,250원 부근까지 밀리게 된다면 이 지점에서는 단가 한번 낮춰보시고요. 혹은 이 지점까지 안 밀렸다 한다면 8,300원 라인에서 평균 단가 조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거고요. 저녁 7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곧바로 이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오늘의 살만나주 추천주 소개해드리고요.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소재민 전문가 검색하신 후에 입장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